안녕하세요. 코리안 스캘퍼입니다. 오늘은 시장을 좀 보기 전에 앞서서 뉴스 몇 개를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식이랑 가상자산에서 양도 차익 과세를 2년을 유예하겠다. 주식, 가상자산 두 자산군에 동시에 이 혜택을 주기 때문에 뭐 주식에 있던 이런 것 때문에 뭐 주식에 있던 돈이 가상자산으로 넘어온다라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요. 그냥 두 시장 다 따로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시장은 그냥 제 개인적인 퍼스펙티브로는 좀 견해로서는 크고 있는 자산이다. 그래서 코스피로 치면은 태동기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클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ETF라든지 상품들이 개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좀 많이 클 수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시장에 물리는 것은 특히 이제 좀 고점에 산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에 샀다고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3년 또는 4년 뒤에는 아마도 그것보다는 훨씬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차피 통화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항상 크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시장에서 단타 치는 것을 좀 트레이딩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이 올랐던 얘기는 간단한 거죠. 안전자산에 돈이 몰리는 건데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사실 코리안 그 커런시는 조금 선방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타 자산군에 대해서 그러니까 타 그 타국의 그런 금융이라든지 또는 그 환율에 비해서는 많이 선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오르곤 있고 역사적으로 되게 높은 시점은 맞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그래도 좀 강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경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장중에 1270까지 올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당연히 이제 FOMC를 앞둔 이 시점에 조금 더 그 안전자산인 달러로 수급이 몰리고 있다. 금도 떨어졌죠. 어제 같은 경우는. 그리고 금도 떨어졌었고 다른 자산군도 특히 채권도 아직까지 좀 오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오르는 얘기는 채권을 매수하는 그런 그 수요가 적당한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임계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점에 다다르지 않았다라고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저희랑은 크게 뭐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여기서 제가 지금 아까 봤던 뉴스였는데 어, 자, 초장기 대출이 나온다고 아까 제가 뉴스를 봤었어요. 그래서 50년이었었나? 50년으로 제가 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쪽은 제가 뭐 깊게 다룰 분야는 아니지만 이게 대출이랑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30년 동안 갚아야 되면은 갚아야 될 그런 돈이 좀 늘어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 상환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은 대출을 갚는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원금이 좀 줄어들고요. 대신 장기적으로 보면 이자를 내는 기간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은행은 당연히 수익이 날 것이고요. 대신에 이제 일반 저기 빌리는 사람들은 바로라고 할 수 있겠죠. 빌리는 사람들은 이게 이자를 내는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부동산도 일부는 좀 샀다가 팔았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자산군이라 보기 때문에 좀 트레이딩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매매하는 것으로 봤을 때 사실 한 아파트에 저희가 50년 동안 살진 않죠. 그래서 너무 좀 뭐 어차피 이자만 내야 되지 않냐, 은행 좋은 데 시키는 일 아니냐 그런 것보다는 부동산도 이런 그 인플레이션이 좀 심한 기간에는 해칭 수단으로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다를 분야는 아니고요. 이거는 사실 이제 그 나중에 양적 완화가 다시 된다라든지 정책 기조가 변화가 있어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식 코인에서 눈 돌리더니 초고가 골프 회원권 몸값이 올랐다. 자, 근데 요거는 지금 계절적 요인이랑 두 번째로 현재로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좀 그 코로나가 거의 종식이 되어져 가고 있죠. 그러니까 종식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좀 방역 체계 이런 것들을 많이 완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말만 하더라도 유튜브 조회수가 좀 적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보면은 주말 되면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그리고 좀 걷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뭐 즐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보다는 이렇게 그 바깥 활동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코로나가 좀 이렇게 방역이 많이 해제가 되다 보니까 친구들도 만나고 또는 이제 놀러 가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 중에 하나가 이 뉴스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주식 코인보다는 골프 회원권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 법칙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더라도 사회 현상으로서 좀 경제를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었고, 다음은 저희 이제 시황 점검인데, 보면은 아마 하락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종목 자체가 지금 9시 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 보면은 상승하고 있는 종목은 대략 한 10개 정도로 보이고요. 그리고 횡보하고 있는 것들, 나머지는 다 하락이죠. 하락 폭을 보게 되면 3%, 그리고 자, 최고는 6, 7% 정도 이렇게. 요거는 횡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락 횡보장을 좀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 어제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나스닥은 올랐었죠. 자, 나스닥은 1.6%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저희 그 가상화폐 시장까지는 이게 온기가 미치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 4% 넘는 폭락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등이라고 저는 그냥 봅니다.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뭐 아마존의 그 주가가 올랐다. 그거는 그냥 이제 그 전에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크게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FOMC에 있는 거죠. 저희 이제 한국 시간으로 하면은 5월 5일 새벽이 되면 발표가 될 텐데, 자 이번에는 좀 그 회의록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은 앞으로 이제 앞으로 있을 FOMC 결과들도 저희가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달러 지수는 여전히 강세입니다. 103이기 때문에 떨어진 것 같지만 사실 큰 폭의 변화는 없었고 환율은 당연히 지금 좀 올랐다가 좀 이렇게 그 스테이블라이즈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눌린 구간으로 볼 수 있겠죠. 더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5월 5일까지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400원까지는 갈 것까라고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지만 뭐 제가 환율에 대한 예측은 사실 아무리 고수라도 이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1270 정도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안전자산인 달러의 수요가 몰리고 있다 정도로 돈이 좀 자금이 몰리고 있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다른 것들은 유가도 한번 봅시다. 유가는 한 달 동안에 뭐 거진 뭐 비슷비슷하네 이렇게 좀 중간 단계 정도 와 있고요. 여전히 108이라는 그런 수치는 좀 부담스럽죠. 그리고 최근 뉴스 보니까 뭐 중국에 지금 현재 뭐 좀 이렇게 코로나가 좀 다시 좀 퍼지다 보니까 공장 가동률이 좀 떨어져 가지고 뭐 유가가 좀 떨어질 것이다. 말 그대로 수요가 부족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중국 정책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좀 선행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공포지수 좀 내려갔죠. 아무래도 좀 나스닥이 올라간 영향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국채 금리예요. 자, 10년물이 시장에서 3%까지 올라갔다는 그런 제가 뉴스를 봤었는데, 자, 국채 금리 없던 얘기는 국채에 대한 수요가 적은 거죠. 원래 전통적으로는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국채라는 거는 상당히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뭐 조금 그 편한 편으로 빌리자면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이게 미국 그 국채는 이게 사라질 일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자산이라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자산에 대한 수요가 떨어졌단 말은 아직까지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전통적인 시각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저기 사견으로는 그렇다고 보다는 지금 그 자금들이 전부 다 달러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에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채 금리가 좀 임계점이 다다랐다. 그러니까 최고점이 다다랐다고 판단이 되면은 큰 손들은 자금들을 국채로 조금 바꿀 확률이 그러니까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국채라는 건 역사가 되게 깊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 존속되는 이유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설명 좀 드리겠지만 안전한 게 제일 좋은 거죠, 사실은. 근데 달러가 워낙에 안전자산이다 보니까 지금 환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국제적으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GDP랑 관련되는 건데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겠지만 강달러 기조가 계속될 거라고 저는 보진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자 코스피는 지금 약상승이네요. 조금 상승했는데 별 의미는 제가 볼 때는 없고요. 그리고 뭐 금도 지금 조금 반등을 주고 있는데 이거는 뭐 반등이라고 보기에는 좀 민망하고요. 그냥 조금 올랐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인 자산 시장 상황을 봤었고 자 보시면은 지난 1월이었었죠. 그때 그 큰 하락 이후로 얼마나 이렇게 코인들의 변동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자 이더리움이 좀 많이 아직까지는 올라 있는 상태네요. 그러니까 하락을 했지만 큰 폭의 하락은 보이지 않았었고요. 오히려 비트코인이 좀 더 떨어졌죠. 이게 진짜 하락이 오게 되면 되게 무서워요. 이게 나중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떨어질 거예요. 확률을 봤을 때. 그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반등을 주고 올라갈지 아니면은 더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지표로 볼 때는 글쎄요. 이더리움이 저라면은 물론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당연히 매수하겠지만 제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은 지금은 비트코인을 사지 않을까 이더리움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워낙에 트레이더로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두 코인 다 제가 투자한 종목은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알트를 좀 더 선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락에는 좀 더 빠지긴 하지만 또 반등을 줄 때는 또 주기 때문에 제가 선호하는 그런 코인들은 좀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길게 드릴 수 없지만은 만약에 좀 4, 5년 또는 3, 4년 정도 보시는 분들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것들은 봅시다. 같이. 그리고 또 저희 김프 확인을 좀 해야 되겠죠. 자, 김프는 지금 1%대로서 뭐 솔라나만 지금 3%네요. 근데 개별 코인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 나머지 코인들은 대체로 1% 중반에서 그리고 초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국 업비트 시장에 거품이 있는 건 아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일단은 이제 소위 말하면 메이저 코인들과 그리고 제가 투자 중인 어거 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리고 요거는 제 방송을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는 제가 트레이딩을 아마 2번인가밖에 안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뭐 크게 할 것도 없었고 사실 하려면 할 수 있었는데 뭐 크게 변동폭이 없는데 보시면은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이게. 거래량이 없을 때는 사실 살짝 치고 빠지고 하는 건데 또 어떨 때는 또 크게 이게 변동이 거의 없을 때는 하는 게 굳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 박스권이 괜히 벗어날 때부터 평단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또 좀 너무 저가에 매도 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뭐 한 두어 번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새벽에 한번 좀 이렇게 팔았다가 다시 잡았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아마 또 뭐 했었네요. 이렇게 중간중간 했었고 그리고 새벽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아침에도 제가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몇 번 했었네요. 그래도 이게 정말 그냥 버릇처럼 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그래서 결과는 어제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따로 일부러 워낙 소액이다 보니까 어제는 현금화를 바로 하지 않았었고요. 보시면은 36,300원 정도 이렇게 제가 수익을 냈었네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음에 제가 투자하는 방식을 좀 설명드리면 저는 코인 개수만 유지합니다. 그냥. 그래서 보시면 지금 1600개 코인을 제가 현재 유지를 하고 있죠. 이게 넘어가면 전 트레이딩을 통해서 이 개수를 늘리면은 바로바로 현금화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33,000원 그저께 출금했었고 또 24만 5천원 정도 그리고 또 그 전에는 또 26,000원 이렇게 또 그리고 118만 원 정도 이렇게 출금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숫자는 자 원래는 제가 올해 현금 그러니까 수익으로 출금한 금액이 제가 계산을 지금 못하고 있는 지금 밖에 있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아마 95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950만 원이니까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0이라고 하더라도 550만 원을 저는 수익을 보고 있는 거죠. 저는 그 코인 개수 유지를 하락기에서는 그러니까 상승에는
뭐 소위 말하면 묻고 더블로 가는 거죠. 이제 그런 투자 전략을 저도 세우고 있지만 제가 많이 봤었던 뭐 제 그 주위의 투자자분들은 하락장에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상승장일 때는 막 이렇게 묻고 더블로 가고 해서 물론 자산이 불어나겠지만 하락을 맞게 되면은 이게 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은 뭐 이렇게 좀 물탄다라든지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없다 보니까 평단가를 낮추지 못하는 걸 제가 많이 봤었고 그런 걸 제가 보고 저는 같은 실수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익절도 적절하게 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 하락기에는 개수 늘리기를 통해서 는 개수는 제가 이렇게 추금을 함으로써 나중에 제가 지금 빼놓은 950만 원의 수익금은 언제든지 제가 재투입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투자 비중도 제가 말씀을 눈에 띄고 있는데 제가 올해 투자 계획 중인 금액은 한 1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2,800만 원으로 계속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거예요. 2,800만 원 중에 950만 원 수익은 뺐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금액은 2,400 정도 이렇게 되네요. FOMC 결과가 있기 전까지는 적극적인 매수는 사실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FOMC 전에 들어갔다가 또 결과 보고 반 정도 들어가는 전략을 취할 수 있지만 저는 뭐 정말로 좀 납득이 안 될 정도의 과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한 5월 5일까지는 그냥 볼 생각이에요. 이렇게 하락이 조금 이렇게 잔잔하게 빠지는 거는 사실 트레이딩으로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결과 보고 나서 결과가 좋다면은 제 성향은 오를 때 더 매수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지켜보다가 그리고 만약에 FOMC 결과가 좀 좋지 않아서 떨어진다 그러면은 지금 생각으로는 한 20% 정도까지 더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거시경제라든지 경제지표라든지 이런 것들 뉴스들을 봐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희가 언제 상승장으로 판단을 하고 언제 하락장으로 판단을 해서 투자 규모 조절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저만의 기준으로 지금 현재 약 30% 정도 이렇게 그 금액을 트레이딩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수익이 나면은 자꾸 빼내는 시스템을 제가 저 혼자 구축을 한 거예요. 그래 좀 재미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계속 하락을 막고 있으면 그렇게 유쾌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돈을 조금씩 추금을 해내므로 해서 좀 동기부여도 되고요. 그리고 어차피 올해 안에 그 미국의 정책 기조가 양적 완화로 바뀐다라든지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크게 저는 뭐 그런 기대보다는 좀 트레이딩으로서 이렇게 수익을 조금씩 내다가 올해 제가 목표하고 있는 수익은 글쎄요 뭐 욕심으로는 한 100% 정도 수익을 내고 싶은데 지금 제가 3천만 원을 투자 중이니까 수익이 3천만 원이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하락이 좀 진행이 된다면 저는 그때 저가 매수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같이 뉴스도 보고 그리고 거시경제에 대한 그런 그 관심을 키우신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돈을 벌었는데 왜 벌었는지를 모르겠고 내가 돈을 잃었는데 왜 잃었는지 모른다면 그것만큼 좀 좌절스러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전 트레이딩을 통해서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었는데 그때 제가 왜 벌었는지 너무 궁금해서 거시경제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11월에 익절을 했었는데 사실 저는 익절을 세 차례에 걸쳐서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좀 더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황을 보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